그의 여자들 제시비와 거울 속의 검은 드레스. 글 OPENHEART 제작실. 1. 검은 드레스의 방. 대통령궁 서쪽 날개.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창고. 그곳엔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낡은 나무 문을 열면 한기가 먼저 피부를 친다. 그 방 한가운데 거울 앞에 걸린 검은 드레스 한 벌. 빛도 소리도 닿지 않는 그곳에서 드레스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건 치우지 말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오래된 궁 비서가 조심스레 말했다. 질문도 반박도 없이 그저 거기 그대로 두라는 지시만 있었고 모두 따랐다. 그 드레스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니,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없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익명으로 대통령 곁에 있었다. 이름 없는 여자 아이러스. 기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회의장 뒷자리, 리무진 반사창, 회의록 마지막 장의 붉은 잉크에선 늘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대통령의 비공식 보고서를 정리하는 유일한 사람. 그리고 사라진 적들의 리스트를 작성한 마지막 목격자였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언론인이었다. 그 누구보다 대통령의 과거를 파헤치던 독립탐사보도팀의 저격수였고 몇 번의 기고는 대통령실의 분노를 산 적도 있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보도 사진에 검은 드레스를 입고 대통령 옆에 선 모습으로 등장했다. 배신자야, 기자가 아니라. 동료 기자들은 입을 닫았고 언론은 묘한 긴장 속에 그녀를 검은 드레스의 유령이라 불렀다. 3. 대통령의 눈빛. 대통령은 그녀의 이름을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회의 중에도 사적인 메모에서도. 그러나 한 장의 영상이 남았다. 내부회의 도중 마치 유령을 본 듯 멈칫했던 장면. 그 순간 대통령은 거울 너머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그 후 그녀는 사라졌다. 4. 비밀의 실마리 블랙리스트와 암호명 아이러스.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대통령의 연애관계, 비선정치, 기업인 사적회동 등이 모두 정리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고 그것을 작성한 사람이 바로 아이러스라는 암호명을 쓰던 익명의 보좌인이었다. 국회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특별조사를 구성했다. 하지만 관련 증인들은 전부 진술을 거부하거나 해외로 도피했다. 대통령은 침묵했다. 5. 거울 속의 그녀. 몇 년 후 대통령궁 지하기록보관소에서 붉은 잉크로 적힌 노트 한 권이 발견된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그에게 잊힐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절대 나를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거울 앞에 서는 순간 그는 항상 나를 마주칠 테니까. 이 노트가 공개되자 대통령궁의 거울과 드레스는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기이한 점은 그 어떤 보좌진도 그 방에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는 것. 밤마다 드레스가 약간씩 위치를 바꾼다는 비서들의 증언. 거울 앞에선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여자가 보였다는 방문자의 고백. 6. 사진 금지령. 그날 이후 대통령궁에서 사진 촬영 금지 구역이 한 곳 추가되었다. 바로 그 거울 앞이었다. 궁 공식 보도자료엔 아무 설명이 없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거울은 기억을 비추는 창이었다. 사라진 여인의 망령, 잊힌 진실, 대통령이 지우려 했던 과거. 7. 마지막 메시지. 대통령이 퇴임한 후 그는 자서전을 발표했지만 그 어떤 페이지에도 그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마지막 장을 넘기면 속표지에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어떤 거울은 절대 덮어지지 않는다. 딕, 달, 8. 그녀는 누구였는가? 아이러스는 실존 인물이었을까 혹은 정권이 만든 가공의 존재였을까? 그녀는 배신자인가 기록자였는가? 대통령이 평생 거울을 마주하지 못한 이유는 그녀가 남긴 드레스 때문이 아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드레스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기억을 입은 옷이었다는 걸. 작가의 말.
그의 여자들 제12화는 권력과 기억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울은 보는 자에 따라 전혀 다른 진실을 비춥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까?